키워드로 알아보는 경제 이야기 김한진 박사님 함께 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조금 전에 나온 저 사진은 아주 굉장히 멋있습니다.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탁 리서치 하시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런 느낌으로 저희 오늘 또 시장과 그 방송 보시는 분들에게 인사이트를 주셔야 되는데요. 키워드 살펴볼게요. 첫 번째 키워드는요. 조금 전에 제가 언급을 해드린 것처럼 미국의 장기와 단기 금리가 역전이 됐습니다. 경기 침체 신호라고들 받아들이는데 뭐 30년과 5년물 또 뭐 10년물, 5년물 이런 건 역전된 것 같고요. 제일 중요시 보는 게 10년물과 2년물, 10년물과 3개월물. 네, 그렇습니다. 그런데 10년물과 2년물이 장중에 한때 역전이 됐었거든요. 그 팩트 체크부터 좀 해주시고 이번에도 경기 침체가 올 건지 궁금해하는데요. 네, 말씀하셨듯이 뭐 어제 우리 시간으로 간밤에 10년물과 2년물이 뭐 한 잠깐 역전됐습니다. 한 5초 동안 역전됐다. 네, 2.39 정도에서 역전됐다가 다시 또 조금 뭐 거의 붙었습니다. 5년물과 30년물은 뭐 조금 역전됐고요. 네. 경기 침체가 올 때를 사람들이 이렇게 좀 다 이렇게 조사해 봤더니 그 전에 이 수익률 역전, 채권의 만기 기간에 따른 수익률 역전이 항상 있었더라라는 건데요. 그런데 문제는 그 기간이 굉장히 좀 차이가 큽니다. 네. 경우마다. 네, 그래서 뭐 짧게는 3개월, 역전된 다음에 한 3개월 후에 경기 침체가 온 경우도 있었고, 네. 좀 길게는 뭐 한 3년 이렇게 후에 온 경우도 있습니다.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역전됐다고 뭐 바로 이제 경기가 침체되느냐 이제 그런 해석은 조금 주의가 필요한 것 같고요. 네. 경기의 내용을 조금 따져봐야 됩니다. 그렇죠. 예. 그래서 지금 경기의 내용은 미국 경제는 굉장히 좀 양호한 상태, 좀 경기가 확장될 여력이 아직까지는 조금 남아 있다. 그거는 지난주에 파월 의장이 살짝 힌트를 줬거든요. 연준 위원들이 보는 경기는 연말이나 내년 초 정도에 조금 뭐 경기 침체를 고민해야 될 필요성은 있을지 모르겠다. 네. 라는 게 지금 연준의 시각이고요. 하지만 아시다시피 지금 연준이 상당히 그 지각을 했습니다. 긴축에. 네.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한 2, 3년간 경기가 침체가 올 가능성은 높습니다. 2, 3년 내에. 네, 그런데 올해 금리를 한 연말 정도에 페드 정책 금리를 한 2.5%까지 높일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. 그러니까 당연히 역전되는 거죠. 하지만 그 역전이 말씀드렸듯이 연준의 긴착과 지각 긴축과 인플레이션에 따른 그러한 엇박자에서 나오는 거지만 미국 경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잠재력, 여러 가지 잠재력을 뭐 이렇게 제가 본 바로는 뭐 한 1년 정도는 남았다, 최소. 뭐 1년 정도는 남았다라고 볼 수도 있고 경기 침체가 1년밖에 안 남았냐, 코앞이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좀 1년 후에 고민해도 된다. 리세션은, 경기 침체는 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. 뭐 1년 혹은 뭐 길게는 2년이면 그 안에 투자 안 할 수 없죠. 대응을 해야 되고 기조가 그렇다는 것만 좀 이제 알고 가면 되는 거고요. 그것도 이제 시그널이 그렇다는 겁니다. 코로나 전에 박사님이랑 방송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. 그때도 금리가 한번 역전이 된 적이 있었고요. 그때 경기 막바지 후반기 레이트 사이클이라는 단어를 얘기하고 그때도 지금처럼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아. 그러다가 느닷없이 코로나가 오면서 맞습니다. 경기가 확 꺾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니 코로나 온 것도 그 징후라고 보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논란은 굉장히 많은데요. 어쨌든 경기에 대한 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고 그러니까 실제 미국 지표들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. 뭐 생산업 생산이라든지 고용 물가 이번 주에 좀 주목해야 될 미국의 지표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? 네, 뭐 목요일 현지 시간 목요일 기준으로 어쨌든 연준의 통화 긴축 기준이 되는 PCE 물가, 특히 근원 물가가 발표되고요. 그리고 매달 초 금요일 날 발표되는 뭐 이번 주 금요일 고용 지표, 3월 고용 지표는 특히나 중요하죠. 왜냐하면
다음 통화정책회의가 연준이 5월 4일이지 않습니까? 네. 그런데 다음 달, 그러니까 그 3월 달, 그 고용지표는, 4월 달 고용지표는 5월 7일 날 발표됩니다. 그러니까 5월 통화정책 전에 가장 그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3월 고용지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발표된다라는 건데요. 고용은 지금 좋지 않습니까? 맞습니다. 네. 지금 뭐 어제도 미국 노동부의 그 졸트라고 그래가지고요. 소위 뭐 부인, 구직 이런 배율 같은 것들이 이제 발표되거든요. 미국인들이 지금 근로자 한 명당 1.7개의 일자리를 가지고 이제 초이스를 할 수 있습니다. 그럴 정도로 네. 일자리가 풍부한 거죠. 그래서 미국 고용은 뭐 괜찮게 나올 것 같습니다. 최소한 46만에서 한 50만 명 새로운 일자리가 3월 달에도 그렇게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. 실업률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고, 뭐 경제활동 참가율이라든지, 뭐 임금 상승률, 뭐 이런 부분들이 뭐 고용지표의 좀 안정성, 그러니까 통화정책에서 고용은 이제 뭐 됐다. 그러니까.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것 같고요. 네. 너무 좋기 때문에 고용이 뭐 임금 상승률을 유발해서 하반기에 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. 이런 것들이 걱정이지, 뭐 경기는 굉장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요. 미국의 이제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과 물가 두 가지가 핵심 지표인데 고용은 충분하다, 괜찮다. 이러면 결국 이제 물가인데 네. 물가에 대한 고민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거고요. 지금 5월에 금리 인상에 대한 시장의 공통적인 견해는 50bp 올리는 게 네, 네. 거의 한 70% 이상 나오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 5월, 6월 당분간은 소위 이제 빅스텝으로 올린다. 그런 게 지금 기정사실화 되는 건가요? 맞습니다. 지금 뭐 석 달 전하고는 뭐 굉장히 달라졌고요. 네. 뭐 한 2, 3주 전만 해도 5월, 6월 빅스텝이 50bp 인상이 조금 뭐 소수설이었는데 네. 지금은 다수론으로 돼 있고요. 저도 한 5월, 6월에 50bp씩 올릴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면 나머지 뭐 지금 7번에 6번의 통화정책 회의 때마다 나머지는 25bp씩 올리면 연말에는 이제 기준금리가 2.50% 도달하겠죠. 2.5% 정도는 지금 3월 16일 날 지난 3월 FOMC 때 발표한 연준이 제시한 중립금리, 그러니까 경기 침체를 유발할 정도의 또 인플레이션도 유발하지 않고 침체도 유발하지 않는 그런 균형금리를 2.4%로 제시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5월, 6월 50bp씩 올려도 연말까지는 금리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연준은 보고 있는 겁니다. 그럼 대략 그 정도까지 일단 올리고 나서 판단을 다시 좀 해야겠네. 이제 우리가 뭐 예측이라고 하는 게 뭐 그대로 안 맞잖아요. 그러니까 그쯤 판단해서 물가도 어느 정도 잡혔다. 그러면 사실은 그때는 금리 인상의 속도를 조금 향후에 늦출 가능성도 있네요. 맞습니다. 네. 근데 지금 경기를 좌우하는 게 인플레이션이고 또 인플레이션, 물가를 좌우하는 것은 사실 뭐 유가. 곡물도 있지만 유가가 예, 그렇죠. 가장 중요하고 예. 그리고 이 부분은 유가는 사실 러시아, 우크라이나 전쟁에 조금 달려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뭐 우리가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. 하지만 우크라이나 땅의 총성이 곧 멈춘다라는 가정하에 유가는 1분기가 피크일 것 같고요. 그러면 하반기 유가는 정상적인 러시아의 원유 공급이 조금 차질을 빚는다 해도 뭐 다른 증산 요인들이나 뭐 오일, 셰일 오일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하반기에 조금 공급을 좀 보충해 준다면 하반기 평균 유가는 한 80불 정도 배럴당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1분기 평균 유가가 거의 100불이거든요. 예. 그래서 한 20% 정도 연말에는 떨어진다. 이렇게 전제를 깔면, 전제를 하면 경기 침체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유가 급등으로 인한 경기 침체는 올해까지는 조금 안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. 이렇게 네. 이제 보는 거죠. 네. 키워드 경제. 첫 번째는 미국의 장단기 금리 역전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요. 뭐 당장 걱정할 뭐 예를 들면 수급이 어디서 누가 상장을 해갖고 IPO에서 쏟아진다든지 그렇죠. 네. 뭐 그런 뭐 혹은 뭐
MSCI 리밸런싱이 돼서 이런 요인이 아니기 때문에 금리 역전, 경기는 부담스럽지만 단기적으로 그리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고요.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하겠습니다. 두 번째는요, 유가입니다. 조금 전에 유가 말씀하셨는데 이제 오펙 플러스 회의가 31일 현지 시간이겠죠. 이제 열리는데요. 뭐 지금 유가가 상당히 높지만 그렇다고 뭐 증산을 팍팍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을까? 뭐 회의는 열리지만 기대감은 그리 높지는 않아 보이기도 한데요. 네, 대부분의 유가 전문가들은 조금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. 네, 저는 뭐 유가에 대해서는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오펙 플러스가 조금 많은 주판을 튕길 것 같고요. 네, 그러니까 이분들은 고유가면 좋은 거잖아요, 그죠? 네, 그런데 이제 너무 고유가라서 수요 자체가 경기가 이제 공급 수요 충격이 오면 소위 수요 파괴가 오면 그들도 뭐 안 좋은 거죠. 네.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이렇게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할 텐데 문제는 기술적으로라도 기술적인 문제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만약에 오펙이 증산을 뭐 조금 더 생산을 한다 이렇게 해도 바로 이렇게 증산이 아주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. 또 시차가 존재합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이번 주에 있는 뭐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아주 큰 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. 네. 그것보다는 저는 뭐 절대적으로 지금 러시아 문제가 지금 유가의 키를 쥐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러시아가 지금 전쟁 전에는 한 780만 배럴 하루에 이 정도 수출했거든요. 그런데 사우디가 뭐 증산하고 지금 이란 증산해도 200만 배럴밖에 안 됩니다. 예.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의 수출이 거의 한 300만 배럴 정도를 4월부터는 국제에너지기구가 예상하기에 러시아의 원유 수출이 한 300만 배럴, 하루에 300만 배럴 정도씩 사라질 거다라는 것이죠. 그러면 아무리 뭐 증산을 하고 뭐 이렇게 해도 역부족입니다. 근데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미국과 서방의 제재가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. 아무래도 이제 그렇겠죠. 러시아가 예. 하는 행동 봐서 조금씩 풀어주지 않겠습니까? 그렇죠. 그렇다 보면 이 원유의 수급 불균형, 러시아산 원유의 정상적인 공급으로 인한 유가 안정은 뭐 아주 천천히 아주 조금씩 진행될 가능성이 크고요. 예. 그러니까 유가가 일단은 전쟁이 뭐 평화 이제 총성이 멈춘다고 하면 어제처럼 뭐 급하게 떨어지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뭐 조금씩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. 그래서 제자리를 한 배럴당 한 80달러 정도로 이렇게 수렴하는 예. 그런 그림을 보일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무튼 전체적으로는 1분기 유가가 전쟁만 멈추면 피크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. 네. 그러면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압력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금 둔화되는 걸로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. 유가 전망까지 함께 해 주셨고요. 세 번째 키워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. 세 번째는 이제 국내 통화 정책 방향에 대한 우리의 궁금증인데요. 이주열 하는 총재가 이제 물러나고 이달 말로 새로운 총재로 이창용 국제통화기금 IMF 국장이 지금 좀 내정이 된 상태입니다. 그래서 글쎄요, 이분의 뭐 색채랄까 또 뭐 혼자서 좌지우지할 수는 없는 거고요. 한국은행이 새롭게 이제 총재가 되시면 이후에 한국은행의 올해 통화 정책 방향의 전체적인 방향이나 혹은 뭐 기조의 변화가 있을까 궁금해서 좀 여쭤봤습니다. 네, 그래서 뭐 아무튼 그동안 이제 새로 오시는 이창용 그 내정자가 어떤 그동안 스탠스, 어떤 발언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애널리스트들이 보고 있고 또 언론도 다루고 있습니다. 근데 뭐 제가 보니까 뭐 성장 그리고 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한 과도한 부채를 억제하는 부분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당연히 중앙은행이 적절하게 관리하는 이러한 3대 의무에 대해서 성장, 인플레이션, 부채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균형적인 시각을 가지신 분인 것 같고요. 특히 뭐 최근에 제가 언론에서 이렇게 그분이 쓰신 걸 보니까 부채 문제, 국가 부채, 가계 부채 문제를 조금 이렇게 다루시더라고요. 그런 거 보면은 결국 뭐 부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부채가 너무 과도하게
조금 경제에 좀 부담을 주면 성장 자체도 훼손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균형감 있게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. 지금은 뭐 무엇보다도 뭐 앞서 말씀 나눴듯이 사실은 글로벌 통화 긴축기지 않습니까? 네. 그래서 올해 지금 우리 통화 정책이 여러 차례 남았습니다만 저는 5월 달이라든지 혹은 10월 달이라든지 한 2번 정도는 미국 금리 인상에 발맞춰서 네. 한 2번 정도는 올릴 가능성이 높다. 왜냐하면 한 5월 정도 되면 뭐 미국 금리가 벌써 뭐 1.0 그리고 한 10월 정도 되면 만약에 빅스텝일 경우에는 2% 네. 뭐 그 정도 되거든요.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1.25이기 때문에 역전되죠. 네, 한 0.25 내지는 0.5 정도의 미국 금리와의 격차를 유지하는 네. 선에서 아마 통화 정책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키워드로 알아보는 경제 이야기, 오늘도 핵심 키워드 분석했습니다.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